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 융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노인, 젊은이, 철학자, 평범한 사람들까지.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생각만 해도 떨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두려움은 다른 무언가입니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무언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당신은 한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처럼이 아니라 어떤 느낌처럼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점점 커지는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느낌.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 죽음이 떠오릅니다. 당신 자신의 죽음이. 그리고 갑자기 그 순간까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낯선 공허함 속으로 떨어집니다. 아침에 출근할 사무실, 채우려고 애쓰는 일정표,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잘하고 있어요 라는 말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애써 외면합니다. 내가 바보 같았어. 그들은 말하며 베개를 고쳐 베고 잠을 청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커피를 마시고 휴대폰을 확인한 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의 일을 남은 인생 속에 묻어버린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그 한밤중의 순간은 일탈도, 실수도, 나약함도 아니었다. 그 순간은 무의식이 오랫동안 외면해 온 진실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 진실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이었다. 융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고 말한다. 이 문장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느끼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살아보지 못한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남길 공허함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당신은 평생을 짊어지고 다녔지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무거운 여행 가방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살아보지 못한 것일까? 무엇을 미뤄왔는가? 몇 년 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라고 말하고는 그 나중이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포기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묻어버린 열정은 무엇인가요?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끝낸 관계는 무엇인가요? 당신 안에 그 진실하고 상처 입었고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는 부적절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위험하다며 침묵시켰나요? 융은 평생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노인, 젊은이, 성공한 사람, 모든 것을 잃은 사람까지.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삶을 충만하게 살고 진정한 자아에 가까워지고 억눌렀던 것들을 직면했던 사람들에게서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고요했습니다. 마치 적이 아니라 익숙한 손님이 찾아온 듯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심판이었습니다. 무의식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당신이 하지 못한 모든 말, 꿈꿨지만 결코 가지 못한 모든 길, 되고 싶었지만 억눌렀던 모든 정체성, 너는 이게 아니야 라는 말들,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밤중, 그 어둡고 고요한 순간, 이 모든 축적된 것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것은 당신의 끝뿐만 아니라 당신이 살아보지 못한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가슴을 짓누르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느낌은 사실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더 남았어. 아직 시간이 있어.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융의 이러한 관찰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탓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충분히 살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후자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직시하는 것 아무리 힘들더라도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만약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해야 할 일은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그 살아보지 못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억눌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묻혀있던 부분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 사상의 핵심에 자리 잡은 위대하고 어렵고 변혁적인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이 여정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지 못한 삶의 문에 다가간다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짊어진 역할, 받아들인 정체성, 나라고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선택하지 않았던 패턴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은 종종 위기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 흔들리는 느낌은 붕괴의 신호가 아니라 각성의 신호라고 말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땅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아무리 두려워 보일지라도 영혼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한밤중의 느낌이 바로 그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 내면 가장 깊고 가장 억눌리고 가장 오랫동안 침묵했던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하게 내민 손길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 손을 보는 대신 불을 켜거나 전화를 찾거나 스스로를 지치게 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단지 잠시 그 어둠 속에 머물며 스스로에게 묻는 것뿐입니다. 이 느낌은 내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융은 인간의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심오하고 불가피한 영적 전환입니다. 삶의 전반부에는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사회적 기대에 의해 형성되고 가족의 바람에 맞춰지고 주변 환경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다듬어지거나 확장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페르소나, 즉 강하고 성공적이며 통제력이 있고 항상 존재하며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대개 이 가면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과 거부의 순환을 통해 해마다 천천히 형성됩니다. 어린 시절 화가 나면 진정해 라는 말을 들었고 울면 어른은 울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숨겨야 하는지, 어떤 감정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어떤 모습이 사랑받고 어떤 모습이 거부당하는지 배웠습니다. 이 학습 과정은 또한 매장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융은 우리가 매장하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것은 당신이 거부하는 모든 감정, 억누르는 욕망, 부끄러워하는 자신의 모습,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외치며 밀어내는 자신의 모든 부분의 총합입니다. 약해 보이는 모든 것,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야망,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외로움, 너무 강렬해 보여 억누르는 사랑에 대한 갈망.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단지 묻어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융의 가장 놀라운 통찰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묻어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어둠 속으로 물러날 뿐입니다. 조용히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종종 인생의 한가운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만적인 순간에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경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묻고 오랫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 거울 속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림자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무의식이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는 억압된 것이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결정적인 한계점입니다. 융은 이를 우연이나 사고 혹은 우울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의 초대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일부를 통합하라는 어렵지만 필요한 영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합니다. 억압된 모든 것, 즉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무겁고 어둡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위한 통로를 찾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위기로, 때로는 창의력이나 삶의 의미가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히 우리의 방어막이 가장 약해지는 한밤중에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 순간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죽음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의 외침입니다. 억압된 삶 그 자체가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통합해라, 나를 살게 해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부정할수록 그 어둠은 더욱 강해진다고. 그리고 그 짙어진 어둠은 결국 빛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밤중에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침묵시켜온 무언가의 목소리이고, 당신이 무시해온 내면의 일부의 존재이며, 당신이 수년 동안 미뤄왔던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위협이 아닌 정보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이해하려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이야말로 융이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본다고 해서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해야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행동, 감정, 억압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융이 말하려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려던 것은 훨씬 더 단순하고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저 바라보는 것,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두운 거울은 당신이 돌아볼 때에만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항상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묘한 안도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수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게에 마침내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드러냈을 때 느껴지는 깊고 조용한 안도의 숨결. 그 숨결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뒤에 숨겨진 어두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오랫동안 있어야 할 곳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해줄 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뒤에 남겨둔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열정, 관계, 삶의 여정. 어쩌면 어린 시절 마음속에 불타올랐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꺼져버린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 맹세했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조용히 포기해야 했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너무 멀리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을 억누릅니다. 서둘러 무언가를 시작하고 책임감을 핑계대며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흡수될 뿐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그 감정은 무게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 축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면 살아보지 못한 삶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살아 숨쉬는 강력한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살아봐야 할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살아보지 못한 모든 것은 어딘가에 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둔 에너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압박감으로 변합니다. 때로는 이 압박감이 극심한 피로로 느껴집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잠을 자도 휴가를 가도 사라지지 않는 깊고 만성적인 피로 말입니다.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데도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허함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충만한 삶 한가운데에서 느껴지는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히 침묵 속에서, 특히 한밤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죽음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살아보지 못한 삶의 무게가 갑자기 온 힘을 다해 우리를 덮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잔혹한 진실을 속삭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도망칩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화면을 들여다보고 계획에 매달리고 항상 무언가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도피가 길어질수록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융은 이를 눈사태에 비유하는 듯합니다. 눈은 이미 그곳에 천천히 쌓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진동만으로도 그 순간까지 무시해왔던 모든 것이 갑자기 쏟아져 내립니다. 한밤중의 공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살아보지 못한 수년간의 삶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그토록 압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미뤄왔던 모든 삶의 무게입니다. 당신이 뒤에 남겨둔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당신이 되지 못했던 모든 모습에 대한 조용한 애도입니다. 하지만 이 무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융의 대답은 냉혹하면서도 희망적입니다. 무게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무게에 짓눌리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게를 지닌 모든 것은 또한 지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무엇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의 어떤 부분이 아직 죽지 않았고 어떤 부분이 여전히 살고 싶어 하는지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듣는 것, 아무리 늦게 들리더라도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융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심지어 깨달은 후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방식으로는 아닐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삶의 본질, 영혼, 진정한 의미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보지 못한 삶의 무게를 느끼는 것은 삶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삶 자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중요한 점입니다. 살아보지 못한 삶의 무게를 느낄 때 종종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왜 나는 그 삶을 살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은 결국 왜 나는 그 삶을 살 수 없었을까? 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답을 찾기는커녕 자기 비판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고 내렸던 결정, 버린 길, 하지 못했던 말들에 갇히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악순환을 인식하고 단호히 반대합니다.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살아보지 못한 삶을 보상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를 살 수 없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후회가 아니라 정직입니다. 자신에게 뒤에 남겨진 것들에 억눌린 부분들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 그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어. 그래, 그것들은 여전히 내 안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과거에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에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야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는 것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직시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현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과 진정으로 마주하는 것 사이에는 심오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라는 개념을 듣고 이해해요 라고 말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마주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도를 보는 것과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란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것은 내면을 성찰하고 용기를 내어 때로는 불편하기까지 한 마주였습니다. 자신의 어둠, 자신의 거부감, 자신의 이건 내가 아니야 라는 생각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주는 결코 추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한가운데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비판할 때 솟아오르는 과도한 분노,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느껴지는 묘한 불안감, 이 또한 그림자입니다. 누군가의 특정 특성에 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것 역시 그림자입니다.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타인에게 투영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종종 우리가 억압해온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이 개념은 처음 들었을 때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라는 질문은 우리 안에 저항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저항감이 그림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은 우리를 그토록 깊이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대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융에 따르면 이 마주함은 싸움도 아니고 항복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던 누군가에게 마침내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부했던 자신의 일부, 억눌렀던 감정, 침묵시켰던 목소리에게
내 목소리가 들려. 너도 내 일부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에게 이것도 나야 라고 말하고 분노에게 이해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꿈에게 내가 너를 품었고 너를 품는 것은 진실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항복이 아닙니다. 수년간 자신과 벌여온 숨막히고 조용한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사회는 항상 우리에게 싸우라고, 강해지라고, 통제하라고, 억누르라고, 나쁜 감정을 없애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융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없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파괴하려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클수록 내면의 분열은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 분열을 유지하는 데 소모됩니다.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의 전쟁에서 병사이자 전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치료 과정이나 자기 개발 활동, 주말 휴양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온전함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단계를 밟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다른 색깔을 띠게 됩니다. 관계는 더욱 진실되게 느껴지고 반응은 더욱 신중해지며 에너지는 억압이 아닌 창조를 위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면에서 벌어지던 숨겨진 전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 사람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거부감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때로는 인생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아, 내 그림자를 직면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겹겹이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위기, 새로운 자극, 왜 나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걸까? 라는 질문 하나하나가 그림자의 다음 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층위들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림자와의 관계입니다. 처음 마주했을 때는 그림자가 당신을 흔들고 압도하고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주할 때마다 친숙함이 커집니다. 아, 또 저 그림자구나 라고 말하게 되죠. 이러한 인식은 두려움을 줄여주고 반응 속도를 늦추며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것입니다. 그림자를 알아갈수록 그림자가 당신을 지배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보게 되고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힘의 변화, 작지만 심오한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삶 전체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외부 사건들이 더 이상 당신을 크게 흔들지 않고 타인의 행동이 당신을 지치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도 이제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바로 자각입니다. 그리고 자각은 그림자와 마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오래가고 가장 가치 있는 열매입니다. 융의 모든 사상의 중심, 그의 모든 개념, 모든 분석, 그리고 평생에 걸친 관찰이 교차하는 지점은 바로 개성화입니다. 처음에는 이 단어가 전문적이고 차갑고 멀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아마도 당신이 들어본 것 중 가장 인간적인 것일 겁니다. 개성화는 사회가 당신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닌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찾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길을 실제로 걷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은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간직해온 정체성, 받아들였던 역할, 이것이 나야 라고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선택하지 않았던 패턴들 말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파괴되는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파괴되는 것은 당신 위에 세워진 모든 것입니다. 페르소나가 강할수록 진정한 자아는 약해집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당신이 수년간 강인하고 통제된 캐릭터를 연기해 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짊어지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물. 당신은 그 인물을 너무나 완벽하게 연기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인물이 진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 그 인물 바로 뒤에는 진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치고 의심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 그리고 그 진짜 사람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인물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페르소나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너무 꽉 조였기 때문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바로 그 진짜 사람을 재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일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뒤로 물러섭니다.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삶은 다른 형태로 같은 교훈을 다시 던져주기도 합니다. 개성화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되어가는 것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깊은 것입니다. 융은 이 여정에서 몇 가지 전환점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면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위기, 상실, 실망, 피로감, 이러한 것들이 종종 가면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균열을 재앙으로 경험합니다. 하지만 융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균열은 빛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이미 논의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자와의 만남 없이는 개성화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거부했던 부분들을 통합하지 않고는 온전한 자아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열된 사람은 내면의 분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분열은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잔혹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전환점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로 통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통제를 가장 강력하게 약속합니다. 네가 옳게 보이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면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약속을 내면화합니다. 하지만 개성화의 여정에서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통제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삶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오한 자유로 변모합니다. 통제하려는 시도는 끊임없는 에너지 소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가 해방될 때 사람은 비로소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개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가면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하고 부서지고 날 것 그대로일지라도 진정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목소리는 더욱 강해지고 친숙해지고 믿음직스러워집니다. 외부의 목소리와 내면의 목소리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사람은 묘한 온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온전함은 완벽함도, 무오류함도,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온전함은 자신의 모든 면, 즉 빛과 어둠, 강인함과 연약함을 모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진정으로,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았다. 이 느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해독제입니다. 갑옷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그리고 이 수용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개성화의 여정에 발을 내딛는 모든 순간, 모든 자각, 모든 진솔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일 것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누구도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나는 이제 개성화되었어. 그게 다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은 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무언가에 자극받을 때마다 멈춰서서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았을까? 라고 자문하고 자동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모든 충동의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 작고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선택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모여 삶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삶은 타인의 기대에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에서 탄생합니다. 당신을 어떤 장소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 한밤중으로, 어둡고 고요하고 억압적인 그 순간으로,
죽음의 생각이 스며들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 베개에 갇힌 듯한 그 순간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이제 당신은 그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위협이 아니라 메시지였고 나약함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당신의 무의식, 당신의 그림자, 당신이 살아보지 못한 삶이 당신에게 내민 떨리지만 단호한 손이었죠. 자, 이제 묻겠습니다. 그 손을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 하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한 거창하고 극적인 하룻밤 사이의 결정이 아니죠. 융이 말하는 선택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지속적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재발견되고 모든 자극과 함께 기억되고 모든 자동적인 반응 전에 숨을 들이쉬며 다시 선택되는 작지만 결정적인 순간 말입니다. 보세요. 인류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순간, 깨달음, 위기, 상실과 같은 것을 통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적. 네, 이런 순간들이 때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각성의 불꽃을 지피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 큰 순간 이후에 이어지는 작은 선택들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는 것을 선택하는 것, 마음속에서 감정이 솟구칠 때 억누르는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 생각이 당신을 압도하려 할 때 그 생각에 동일시하는 대신 관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러한 선택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융 사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의식의 포로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 트라우마, 억압의 자동적인 연장선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 비록 작고 조용한 깨달음의 순간일지라도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동적인 반응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인 패턴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강화된 습관은 강력합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압도당할 때면 이러한 오래된 패턴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인간으로서 이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했고 어두운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 끝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있다. 자신의 빛과 어둠, 강점과 약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모두 가진 온전함의 말입니다. 한 걸음씩 이 온전함에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한밤중에 그 느낌이 찾아왔을 때 무엇이 변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변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느낌은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시 문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그 감정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기 때문이죠.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무엇일까? 내가 아직 짊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선택을 미루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들과 마주하고 도망치는 대신 마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융은 평생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죽음은 당신을 파괴하는 현실이 아니라 당신을 일깨우는 스승입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을 왜소하게 만들 뿐입니다. 죽음과 마주하는 것은 당신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언제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보지 못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개성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본 후 당신은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나는 살기로 선택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단 3단어, 자신에게 하는 약속으로. 여기까지 읽어주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이 콘텐츠에 감동을 받으셨고 이와 비슷한 생각을 더 접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 보세요.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